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의 명의들의 복귀 신동준 전문가입니다. 참 오늘 시장 약간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 나온 어떤 이슈, 이제 미국의 이제 국채 금리가 이제 역전됐다는 어떤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복귀 준비하면서도 이 부분이 솔직히 이제 시장을 그동안 이제 약간 좀 긍정적으로 보다가 이 포인트는 상당히 좀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향후.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좀 풀어서 설명드리는 어떤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 좀 준비를 해왔고요. 일단 오늘 뭐 준비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먼저 오늘 그 마감부터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0.15% 하락해가지고요. 2145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약세가 심했습니다. 셀트리온 비롯한 바이오주들의 어떤 약세를 이제 받으면서 1.13% 하락해서 728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양시장 모두 하락 종목 수가 좀 많았고, 특히나 이제 코스닥은 700여 개 넘는 종목이 이제 약세였습니다. 그만큼 이 시총 상위의 제약 바이오주들이 코스닥 지수를 끌어내렸고, 거기에 따라서 또 중소형주들도 많이 좀 하락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코스피 차트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위치 구간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냥 뚜렷하게 여기서 이평선 지지를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코스피 지수가 그렇다고 이제 완벽하게 좀 위로 양봉을 쳐가지고 추세가 전환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애매한 좀 위치에 걸려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 자금도 들어오지 않는 어떤 흐름 속에서 수급적인 이유, 그리고 리세션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증시가 좀 지지부진하거나 약간 좀 부정적인 어떤 뉘앙스 분위기가 흐르는 어떤 시장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좀 최근에 음봉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그 미국의 이제 국채 금리죠. 장단기 이제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그 금리가 이제 역전되는 부분이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많은 이제 언론이나 뉴스를 통해 가지고 경기 침체로 가는 어떤 그 이제 전조 현상, 시발점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직접적으로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란 말이에요. 금리 역전이 경기 침체로 가는. 그렇다면 이 사이에 뭐가 있어야 우리가 경기 침체로 가는 거라서 상당히 보수적이고, 그리고 증시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으로 바라봐가지고 대응을 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이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이제 그동안 이제 10년 전, 20년 전의 통계치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금리가 역전된다는 거는 그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 우리가 경기가 수축되고 확장되는 거는 금융기관의 자금이 유동성이 풀리고 죄어지고 이걸로 이제 많이 이제 시작되고 마무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금융권 자체도 은행권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에서는 주 수익원이 뭡니까? 단기로 자금을 끌어와 가지고 장기로 대출을 해줘 가지고 주로 수익원을 냅니다. 그게 이제 일단 신용 창조 기능이죠. 은행권, 금융권에. 근데 금리가 역전되면 역마진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은행권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융권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용을 쪼입니다. 관리한다는 거죠. 크레딧 사이클 자체가 하강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먼저 발생하는 게 뭡니까? 신용을 쪼여가지고 대출을 줄이거나 대출을 관리하게 되면 부동산부터 약간 가격이 하락되고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기 침체로 금리가 역전되니까 경기 침체로 간다, 이게 아니라 이 사이에 뭐가 발생하면 우리가 움츠리고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많은 대출이 이루어지는 쪽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이라든지 경기가 다운되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이루어지게 되면 뭡니까? 은행권에서는 더 이제 수축하게 되고, 그러면 기업에 대한 어떤 자금이나 시중에 풀린 자금들도 되돌아오게 돼가지고 경기 침체로 가는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게 10년 전에, 20년 전에 발생했던 그런 프로세스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서 체크를 항상 해야 되는 부분은 미국이죠. 미국의 부동산의 경기, 부동산의 가격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굉장히 유심히 볼 필요가 지금부터 있습니다. 아직은 장기금리 이제 10년물이 지금 단기 3개월 물 정도를 역전했지만 6개월, 1년, 3년짜리까지 연속적으로 추세적으로 역전을 해버려가지고 쭉 추세가 돼버리면 추후 어떤 텀을 두고서 이렇게
침체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유념하셔가지고 이 과정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일주일마다 그 부분을 체크해가지고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일단은 지금은 그렇게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은 오늘 국내 시장도 일단 셀트리온 계열을 비롯해가지고 바이오주들 때문에 지수가 좀 약세로 됐긴 하지만 어느 정도 버텨줬고 또 이제 그 아시아권 증시 일단 해외 증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해외 증시를 먼저 보면 니케이 이제 일본 지수랑 지금 보시는 이제 일본 지수랑 대만 지수가 그래도 괜찮게 올라와줬어요. 보시면 이 음봉으로 크게 월요일 날 빠졌다가 다시 그걸 되돌리는 흐름이 확실하게 나와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 때문에 아시아 증시가 약간 폭락 수준으로 나왔다가 다시 되돌려지는 수준 나온다는 거는 아직은 그게 일시적인 어떤 현상이라는 걸 좀 시장이 좀 말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만 증시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만 증시, 가권 증시고요. 여기 보시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증시가 오히려 좀 돌이 약합니다. 최근에. 예, 대만 증시도 보시면 음봉으로 통 밀렸다가 다시 그걸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시아권 증시 전반적으로도 상해 증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증시보다 좀 탄력 있게 반등이 이루어졌고 이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금 당장은 좀 아니다. 이렇게 좀 시장 전체적으로 좀 인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자체가 최근에 그 탄력이 조금 둔화됐습니다. 역시나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아직 봉합되지 않은 문제들 비롯해 가지고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경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용했는데 역시나 이제 정고점 부근 라인에서는 매물입니다. 예, 이 매물대 일단은 저항을 받는 어떤 물량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는 더디게 좀 올라가거나 저항을 받는 어떤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일단 미국 증시가 지금 현재로서는 상해 증시보다는 조금 더 중요합니다. 예, 글로벌 증시 차원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둔화됐긴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추세가 완전 밀려버리는 그런 어떤 현상은 아직 아니다. 그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단기 금리가 추세적으로 앞으로 좀 역전이 계속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미국 증시도 조금은 주의를 해야겠죠. 근데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해 증시도 한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상해 증시를 보시면 최근에 그 경기 부양책 비롯해 가지고 가파르게 좀 올라왔는데요. 여기서 좀 박스권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예. 이거를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요. 그 모멘텀은 역시나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시 또 고위급 회담에 들어간다는 어떤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여기서 바로 무너지기보다는 조금 더 횡보한 어떤 박스권 흐름을 좀 이어갈 걸로 생각되고요. 미중 무역 협상 자체가 지금 약간 좀 굉장히 루즈해지고 연기가 되고 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 뭐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계속 이연시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당분간은 상해 증시도 박스권 흐름을 좀 보일 거다. 그렇게 좀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증시 자체가 오늘도 이제 셀트리온 비롯해서 제약 바이오들 좀 많이 빠졌고 또 이제 IT 이제 섹터 자체도 강하게 치고 나가지 못하고 이제 약간 좀 그냥 저점 다져주는 그런 형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수급 자체도 지금 어떻습니까? 국내 증시에서 약간은 그 경기 민감한 거라든지 밸류가 높은 거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냥 확실하게 실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에 더 몰리고 있어요. 예, 그 현상을 좀 볼 수 있는데 오늘 수급 동향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은요. 일단 외국인들은 한 1,500억 정도 이제 순 매도를 했습니다. 장 내내 이제 순 매도하는 어떤 포지션을 계속 보였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역시나 이제 의약품 업종 중심으로 좀 매도하는 어떤 경향들 그리고 이제 경기 민감한 섹터 위주의 어떤 매도세를 현물장에서 외국인들은 매도를 보여줬고요. 이 선물이 오늘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거, 순매수로 돌아섰다는 게 그래도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전까지 8일 연속 이제 선물을 순매도하는 어떤 포지션을 지금 외국인들이 보였는데 막 오후 들어가지고 이제 포지션을 순매수로 전환했다는 포인트, 이 포인트는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어떤 포인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적인 측면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수가 좀 뒤집어진하죠. 예, 시총 상위주들도 그렇게 탄력 있게
뭐 위로 바로 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수급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비차익 프로그램 수급 자체도 여기 보시면 계속적으로 강하게 뭐 1,000억 단위, 뭐 5천억 단위 이렇게 들어오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한 570억 정도 순매도하는 어떤 포지션인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제 비차익 박스를 묶어가지고 들어오는 자금 자체도 약간 좀 약화된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수를 좀 둔화시키고 있고 한정된 그 자금을 가지고서 지금 어떤 섹터를 길게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최근에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도 한 달, 두 달 가까이 정도 이제 끌어올렸는데 예전 같으면 이제 한번 섹터를 크게 끌어올리면 한 3개월 이상은 좀 끌어올리죠. 근데 최근에 보시면 돈의 힘이 그만큼 좀 약화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전부 다 끌어올리지 못하죠. 예, 선별적으로 뭐 바이로메드, 메지온이라든지 ABL 바이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전하고 다른 어떤 그 특성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자금 자체가 상당히 좀 줄어들었다고 한정됐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섹터 안에서도 종목을 잘 선별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만큼 시장의 특성이 바뀌었고 또 이제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챙겨야 되는 어떤 전략도 이 시장의 특성에 맞게 또 달라져야 됨을 최근에 좀 시장이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은 최근에 이렇게 좀 둔화되는 어떤 측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종목 선별이 좀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오늘 또 테마 단으로 이제 섹터 단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서 종목들을 한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 많은 분들의 셀트리온의 어떤 하락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굉장히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셀트리온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요. 일단 오늘 특별하게 나온 악재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떨어진 건 아닙니다. 이게 지금 기술적인 흐름에서 추세가 이제 지지 라인을 깨버린 거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지지 라인 여기서 이제 일단은 시장에서 이 주도하지 못하고 이제 시밀러 쪽이 주도하지 못하고 지지 라인에서 이제 수급이 밀어올리거나 지지받는 어떤 수급이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아예 축 밀려버렸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 자체도 경쟁이 이제 격화된 어떤 측면에서 펀더멘털이나 명분 자체도 약화된 겁니다. 그만큼 이 시장을 주도하는 힘이 셀트리온은 당분간은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셀트리온 쪽에 바이오시밀러, 삼성 바이오로직스 비롯한 이 종목군들은 일단 추세적으로 이제 밀렸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이제 반등시 매도해야 되겠지만 신규로도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오늘도 이제 수급이 개인들이 많이 샀죠.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근데 이제 이건 저가 매수를 하는 포인트가 아닙니다. 박스권 라인에서 하단에서 이렇게 반등 나올 때 이렇게 저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탈을 해버렸죠. 이 포인트는 일단은 이 시장에서 소외되는 거고 그만큼 이 바이오 섹터 자체가 일단은 시장 주도력이 약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오히려 IT 섹터,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그 삼성전자의 예상 실적이 안 좋은 식으로 좀 흘러갔는데도 불구하고 플러스로 마감했죠. 이거는 수급의 어떤 이동 차원으로 좀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계열은 당분간은 좀 어려워졌다. 그리고 당분간은 좀 그 시장의 주도력 자체가 약화됐기 때문에 관심을 좀 두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해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로메드를 여기서 많이 설명드렸었는데 오늘 음봉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바이로메드가 차지하는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최근에 어떤 그 위상이 굉장히 컸죠. 우상향 패턴을 계속 만들면서 주도하는 어떤 신약주였는데 오늘 음봉은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추세가 여기서 좀 지지부진하게 좀 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이 주도를 했던 이 바이로메드의 어떤 흐름이 제약바이오 섹터의 당분간의 흐름을 좀 대변해준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약간의 어떤 트레이딩 관점은 괜찮지만 조금 쉬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선별적으로 잘 골라야 되겠죠. 그만큼 중요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삼성전자 비롯한 IT에 대해서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수 관련해가지고 지수 관련주에 대해서 좀 짚어보게 되는데요.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딱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 산다고 큰 수익 나는 것도 아니지만 이 종목 들어가면 큰 손실 볼 리도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가격대로서는 크게 없다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오늘 수급적으로도 나쁘진 않았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이 무너지는데 이 종목이 플러스 양봉으로 돌아섰다는 것 자체는 시장의 어떤 중심 축을 IT가 그래도 좀 가져갔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양봉 플러스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있지만 아직은 시장이 버틸만하다. 예, 그렇게 저는 해석했습니다. 왜냐하면 셀트리온 무너지면서 지수 출렁거릴 때 이것도 같이 무너져 버리면 일단은 뭐랄까요, 밑에 또 비빌 언덕이라든지 이평선이라든지 지지라인 여기까지 좀 열어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받쳐준다는 게 저는 나쁘진 않았던 어떤 수급 흐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오늘 그 1분기 예상 실적이 약간 부진할 거다는 어떤 발표에도 불구하고 그게 악재지 않습니까? 악재인데도 불구하고 플러스 저가 수급 이렇게 양봉으로 떴다는 거는 저점에 대한 인식을 시장에서 한다는 거죠. 예, 그런 포인트를 좀 짚고요. 뭐 SK하이닉스도 똑같습니다. SK하이닉스도 비슷한 흐름으로 오늘 양봉 떴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올려준 수급 자체가 외국인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이렇게 끌어올려준 게 1조 원이에요. 1조 원 외국인 수급. 근데 지금 여기서 밀릴 때 나온 수급은 거의 없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요 라인은 강력하게 좀 지지하려는 그런 포인트고 들어온 1조 원 수급 자체가 한꺼번에 다시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갖는다. 저는 그렇게 좀 삼성전자와 이제 하이닉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들로 인해 가지고 지수가 급락 패턴이라든지 추세가 완전 밀려버리는 그건 아직 아니다. 예, 그렇게 좀 저는 시장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테마단으로 오늘 가장 강했던 테마를 좀 짚어볼 텐데요. 미세먼지 테마입니다. 미세먼지 테마는 예전에 여기서 초창기 때 제가 짚을 때 약간 일시적인 테마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짚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신일 이제 산업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강력하게 좀 상승하면서 거래도 발생했는데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테마를 이제 제가 그때 봤을 때는 그냥 뭐 그동안 일시적인 테마였으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온 상황을 이제 놓고 볼 때 다음에 다른 테마에 적용해 보십시오. 재료가 다르게 발생했어요. 이번에는. 뭐냐면 정부의 정책이 붙어버렸죠. 그리고 그 정부의 정책이 진행형으로 갔어요. 지금 보시면 범국가기구 출범이 지금 임박하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까지 섭외를 해가지고 영입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만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료가 진행형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붙어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일시적으로 그냥 떴다가 이러고 이게 아니게 된 거죠. 이번엔 추세를 좀 만들게 된 거죠. 예. 근데 이제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접근하거나 보시는 분들은 거래가 발생하면서 오늘 대량 거래가 발생하면서 장대 양봉이 쳐버렸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오버슈팅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단기로 보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주들은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가장 강한 테마군에 속해 있었고 테마단의 어떤 수급들을 가장 확실하게 끌고 가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그 웰크론이라는 종목이고요.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 최근에 이 박스권 흐름을 이제 보이다가 돌파를 딱 하고 대량 거래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버슈팅 구간으로 간다는 거죠. 이제 진짜 단기로만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보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제 국가기구 출범을 하게 되면 재료의 소멸로서 고점을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이 테마를 볼 때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 관련주들도 그렇게 좀 오버슈팅 구간에 들어간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하나 볼 부분은요. 최근에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도 있고 뭐 셀트리온 바이오 제약도 그렇고 안 좋은데 뭘 투자를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때 이제 시장에서 신고가 종목이 뭔지를 최근에 좀 체크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매일마다 신고가, 신저가를 체크를 하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그 한섬이라는 종목, 이제 필라코리아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굉장히 잘 가잖아요. 뭐 한세실업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복 쪽, 의류 쪽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신고가 흐름을 냅니다. 이제 한섬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 현대그룹에서 이제 현대홈쇼핑에서 인수를 하고 SK 네트워크스의 어떤 의류 사업부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또 이제 성장 동력으로 삼는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신고가를 이렇게 내어주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하고 지금 흐름이 틀리잖아요. 예, 시장하고 흐름이 틀린다는 거는 지금 시중의 자금들이 확실하게 실적 성장하고 어떤 성장 프레임을 씌워줄 수 있는 게 보여지는 거. 거기에 그냥 올라도 계속 타는 거예요. 예, 그게 제일 안전하다 보는 거예요. 지금 시중의 자금들이. 그게 지금 이렇게 실적을 계속 개선시켜주는 쪽의 종목으로 예, 붙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경제TV라는 종목도 최근에 신고가 흐름을 내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이 보시면 정배열로 딱 우상향 패턴을 딱 만들어주고 계단식으로 올려주고 있어요. 예, 역시나 이제 한국경제TV도 실적입니다. 예, 지금은 확실하게 분기 단위로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는 패턴, 그리고 이제 그게 트렌드로서 맞는 예, 그런 종목군에 수급들이 계속 몰리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이런 매일마다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예, 매일마다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신고가를 낼 만한 것도 항상 추려야 돼요. 오늘 보시면 코엘 패션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뭐 아디다스, 푸마 같은 글로벌 라이센스를 가지고서 이제 사업을 펼치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도 보시면 항상 체크해야 돼요. 이 전고점 라인들을 지금 근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수급도 붙으면서.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지금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동향하고 다르게 탄력적으로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투자 관점에서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때 지금은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한섬, 뭐 한국경제TV, 그러니까 필라코리아도 그런 거죠. 결국 조정받을 때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2의 필라코리아 같은 종목들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 시장의 수급들은 계속적으로 실적이 성장하는 쪽으로 계속 수급이 붙고 있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전략입니다. 전략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복귀를 하고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했으니까 어떤 종목군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가 있을 때는 또 어떤 걸 또 해야 되느냐. 방금 말씀드린 게 이제 많이 담겨 있는 건데, 호텔신라 먼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 공포에도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종목군은 무엇인가? 예, 이 주제로 이제 전략에 대해서 얘기 드릴 텐데, 보시면 바닥을 다진 종목들, 이평선이 우상향 정배열로 돌아서는 종목들, 그리고 여기서 외국인 기관의 수급들이 들어오고 그게 실적의 성장이라는 그걸 바라보면서 들어오는 수급들, 이런 종목들에 계속적으로 자금은 계속 몰아요. 경기에 민감하고 금리 역전된다는 거는 바이오 섹터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민감하지 않는 쪽으로 지금 자금이 계속 집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양극화가 심합니다. 시장에서는. 그리고 또 이제 종목이 이제 필라코리아 같은 종목은 이제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이 차트를 보시더라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많이 올랐는데 이게 아니라 이게 밸류 자체가 올해 예상되는 실적 대비해서 아직 11배야? 이런 겁니다. 이게 프레임을 달리 보셔야 돼요. 개인 투자자들은 못 들어갈 텐데 외국인들은 계속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성장하니까. 그리고 이제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의 수급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뭐 경기가 이제 별로 좋지 않거나 이렇게 침체 우려가 있을 때는 오히려 뭐 게임 섹터 모멘텀이라든지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에는 수급이 계속 붙어요. NC소프트가 대표적인 종목일 건데요. 뭐 위메이드라든지 NH 엔터테인먼트 이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도하고 대장주군인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중장기 이평선 밑으로 내려오지도 않고 있어요. 그만큼 강한 흐름을 여기서 지지받쳐주고 우상향 패턴으로 돌아서면서 올해 이제 가장 강력한 또 리니지 2M에 대한 어떤 신장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에도 굴하지 않고 추세를 만들어가고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기 위한 어떤 추세를 그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도 너무 두려움에만 휩싸이지 마시고 이렇게 실적이라든지 모멘텀, 성장이라는 게 뚜렷한 것들을 올랐다 하더라도 조정받을 때 들어가는 게 아주 좋은 어떤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명의대로 복귀 좀 준비를 하고 왔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좀 경곡이 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종목 선정을 잘해야지만 시장에서 아웃퍼폼 할 수 있는 어떤 그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내용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뭐 다음 주 수요일에도 좋은 내용 가지고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명의대로 복귀 신동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